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뒤끝 장렬, 소심한 인간들이 갖는 전형적인 성격 중에 하나죠.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불리하거나 약할 때 머리를 조아리고 수긍하는 척하며 이후에는 안면몰수하고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행위, 치사하고 비겁한 행태를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쪼잔한 거고, 길게 말하면 소심한 인간의 복수인 거죠. 윤석열이 검찰청장직을 내던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검찰과는 아무 관련 없는 자연인 신분인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원격 조종이라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아바타가 검찰을 이어받아 업무 지시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의 사퇴로 끝났어야 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장 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된 조남관 차장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윤석열이 검찰을 나가면서 사전에 지시를 한 걸로 봐야 할 듯한데요. 그의 집요함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제는 그만할 법도 한데 그의 복수국은 끝이 없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 김덕건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0일 서 씨의 군복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인 이철원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령 소환 조사에 앞서 당시 청탁 사실을 보고한 이 전 대령의 부하 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검찰은 서 씨 측의 통역병 선발 청탁 사실이 있었는지를 이 전 대령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국방부와 의원실에서 걸려온 전화가 단순 문의였는지 청탁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령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내고 서군의 용산부대 배치 여부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이사단 지역대에서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서 씨 측은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당시 서 씨 측은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 폭로에 한해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피고발인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국힘당 신원식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의혹은 신 의원이 육군 중장 시절 그의 예하 부대장이었던 이철원 대령의 증언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카더라라는 가짜 뉴스임이 확인됐었죠. 그런데 또 이걸 들고 나와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 띠와 같은 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냥 괴롭히기,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위해 거침없이 목표를 정해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는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인데요. 윤석열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요. 나경원 전 의원 아들과 딸에 대한 수사는요. 아직도 검찰은 멀었습니다. 이러니 해체가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청장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전 청장의 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인데요. 임 연구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 윤석열 전 청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조마조마했다며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사 사례에 대한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해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고 했는데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임 연구관은 윤 전 청장이 자신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부당하게 직무 배제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윤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 연구관의 수사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거죠. 임 연구관 주장대로 법원은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란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돼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범죄 수사권을 방해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위법성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즉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거죠. 위 사건은 전직 경찰 A가 자신이 몸담은 기업 총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경찰 B를 통해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인데요.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청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검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어미준 검사인데요. 윤 전 청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직무 배제했다는 취지인 거죠.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청장의 사건 배당권과 직무 배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권한 행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이 모두 되돌려 받을 시간입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듯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대선은 고사하고 공수처 수사와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했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꼭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